지금 의협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의정 갈등 이것도 심각하고 네, 상임위에서 이번 보니까 이면택 네, 회장과 또 여러 말 주고 받으시던데 네, 네. 뭐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 네. 없는 그 이 단어까지 나오면서 뭐 제가 그 네. 이면택 회장에게 뭔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고 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면택 회장이 수차례 성폭행을 한 그 의사도 계속 의사여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저에게 그런 비하 발언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개인 대 개인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면택 회장이 대한소아청소년과 협회 회장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의협 때문에 전에. 저는 국민 여러분께 판단을 구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면택 회장이 의사들을 대표하는 선출직이에요. 의협 회장이. 네. 그러면은 이 의정 갈등 상황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와 의료계와 환자들과 시민단체가 네. 각각의 대표성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이면택 회장이 의료계를 대표할 대표성이 있는가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판단의 결과는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근데 뭐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면택 또 회장이 그 자리에서 또 넘어가던데 저희도 그 뭐 현장 생중계도 보고 영상도 봤지만은 의원님 그 앉아 있기가 참 힘들었을 것 생각도 들고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참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모두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보장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면 법률로 규제를 받는 것인데 네. 본인도 참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전 국민 앞에서 네. 나의 대표성을 평가받는 이 자리에서 나의 기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일들만 계속 소환이 되니 네. 그냥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로 이제 이면택 회장은 의료계 대표성이 없어졌습니다. 전공의들도 그렇고요, 의대생들도 그렇고요. 이면택 회장에 대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더 이상 대표성을 갖지 아니한다고. 네. 그리고 이 재밌는 게 지금 의협 내부에서 특위를 하나 또 꾸렸어요. 내부에서. 네, 내부에서 특위를 예. 올특위라고 올바른 의료개혁 특위라고 하나 또 꾸렸는데 거기에서 이면택 회장이 거기에서도 배제가 됐거든요. 그러니 정부, 국회, 환자단체, 시민단체 네. 그리고 의료계 몫으로 누가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 숙제가 다시 의료계에 남은 것이죠. 다시 의료에 남았다. 네. 그러니까 이 의료계 숙제라지만 이게 의정 갈등이 사실은 네. 우리 제일 피해자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전공의 문제 그리고 2,000명으로 네. 얘기했던 의대 네. 증원 문제 네. 일단은 뭐 1,500명 정도 되나요? 내년 그렇죠. 증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2,000명을 밀어붙이다가 그냥 또 어느 한순간 4분의 1을 확 깎아서 1,500명으로 그렇죠. 간다예요. 그러니 이게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게 역설적으로 더 드러나는 것이죠. 모든 근거가 있어서 2,000명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네. 근거가 있었다면 어떻게 1,500명으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우습죠. 이 국정 운영을 해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우습죠. 너무나 즉흥적이고 네. 폭력적이고 아하. 거칠고.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사회와 또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 의대 증원할 거면 물론 그 몇 명 할지도 논의를 해봐야겠지만은 그게 정말 공공 의료에 또 지역 의료에 도움이 되는 네.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또 여긴 또 근데 의료계에서 또 반대하는 목소리 또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네. 의료계에서는 관련해서는 이제 반대 입장인데 그런데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하고 그리고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게 사실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맞아요. 일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대나 아니면 이견들을 정부가 잘 수렴을 해서 그렇다면 그런 반대 입장을 했을 때 수용할 수밖에 없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확 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 질렀고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건보 재정만 거기에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간 게 뭐 앞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1조예요. 1조가 넘어요. 이 1조라는 돈이 우리나라의 1인 자영업자가 한 400만 명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싹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럼요. 돈을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거칠게 정책을 말도 안 되게 밀어붙인 덕분에 우리 세금으로 지금 거기 지금 메우고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모로 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너무나 즉흥적이고 국민들의 이해와 또 공감대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애꿎은 우리 세금만 또 예산만 이렇게 다 탕진이 된다. 속상하네요. 이 부분들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정도로 큰 사안이면은 네. 이미 예산이 다 짜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음.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당장 내년부터 할 텐데 9월이면은 국회로 예산안을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 초안조차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초안조차도 없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하. 거칠게 간 정책인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예. 본인들이 계속 수습하겠다 그래요. 이 윤석열 정권 관련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해서 지금 실패했잖아요. 이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공론화 특위를 만들자니까요. 음. 그래서 개방되고 공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보장되는 네. 그리해서 우리가 좀 길게 보는 계획도 세우고 지금 음. 현재 이 갈등도 좀 해소를 하자고 몇 번이나 민주당이 제안을 했지만 네. 정부는 아니다. 우리가 아.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해결하겠다. 끼어들지 마라. 음흠.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 국회라는 게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네, 네. 거기서 충분히 공론화도 하고 네.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네. 국회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무시했으니까 외면하고 거부권에서 14번이 웬 말입니까? 저는 그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봐요. 어. 그러니까 국회에서 투명하게 개방된 상태로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하면은 네. 본인들의 실정이 더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결정했어? 라는 거에 대한 답을 계속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 내놓을 답도 없고 딱히 할 말도 없고 국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가면은 잘못한 것만 더 부각이 될 것이고 그러니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국회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기저에는 두려움. 두려움이 네, 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